상가가 7개. 분양받을 때는 꿈이 얼마나 컸을까요? KTX역 바로 앞, 혁신도시 한복판. 어디서 봐도 황금 입지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20억 원을 빌렸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로 미래를 걸고. 그런데 지금 그 상가 7개가 경매법정에 나와 있습니다. 유찰만 6번. 감정가가 27억이었는데 경매 최저가는 3억 4천만 원입니다. 27억짜리가 3억 4천. 숫자만 봐도 숨이 막히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임대 수익은 거의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경북 김천, KTX 김천 구미역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기러기아범 기범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경북 김천시 혁신도시 한복판에 나와 있습니다. KTX 김천 구미역. 이름만 들어도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김천도 되고 구미도 되는 역. 두 도시 사이에 딱 자리 잡고 있고 KTX가 서는 역입니다. 2010년 역이 개통되고 바로 옆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같은 굵직한 공기업들이 하나둘 이전해 오고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분양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역 앞 상가들, 역세권 상가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KTX 역 앞인데 어떻게 장사가 안 되겠어? 그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앞을 보시면요. 임대문의. 가게가 들어서 있어야 할 1층 상가들, 창문에는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유동인구요? 저 말고는 지나가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참고로 주말 오후입니다. 이 김천 구미역 앞 상가 7개를 분양받은 소유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상가가 7개입니다. 그만큼 이 입지를 믿고 투자했다는 얘기겠죠. 당시 분양을 받기 위해 무려 20억 원을 대출받게 되는데요. 매달 은행에 나가는 이자만 해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임대 수익이 들어오면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분양받고 1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공실.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공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상가 7개에서 임대 수익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대출이자는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관리비도 나갑니다. 재산세도 나옵니다. 버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있는 10년. 결국 버티다 못해 이 상가들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가 앞에 붙은 이 딱지들이 그동안의 어려움을 말해줍니다. 법원 경매 감정평가액 상가 7개 합산 27억 원. 그런데 첫 번째 경매 아무도 안 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유찰. 이어서 6번의 유찰. 그리고 지금 7번째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최저 입찰가 3억 4천만 원. 27억짜리가 3억 4천만 원. 감정가의 12%, 13% 수준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번에도 낙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건 김천 혁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혁신도시 상가 투자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첫째, 수요를 잘못 읽었습니다. 혁신도시에 공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상권이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김천 구미역은 이름은 두 도시를 아우르지만 실제로는 두 도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 허허 벌판에 지어졌습니다. 역 앞에 역세권 상권이 만들어지려면 유동인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기업 직원들은 어떻게 살까요? 상당수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족을 두고 혼자 내려와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고속버스, KTX 타고 집으로 올라갑니다. 주말 KTX역 주차장은 주차한 차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하루 18,000원의 주차비도 부담되지 않는가 봅니다. 이 사람들이 근처에서 밥도 사 먹고 커피도 마시고 물건을 사야 상권이 유지되는데 그 사람들이 정작 지역에서는 돈을 안 씁니다. 둘째, 공급이 너무 많았습니다. 혁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상가가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역세권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뭐든 팔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수요는 공급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상가가 너무 많으니 임대료는 계속 내려가고 임대료를 내려도 임차인은 없습니다. 셋째,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경북 김천시 인구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구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갑니다. 소비할 사람이 없는 동네에서 상가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년 전에는 혁신도시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현실은 다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정말 소름 돋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상가 앞에 서 있으면 지금도 어딘가에 분양 완료라는 문구가 붙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10년 전 분양사무소에서는 분양 직원이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KTX역 앞입니다. 혁신도시입니다. 공기업 직원들이 수천 명 들어옵니다. 이런 입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노후 자금 탈탈 털어 풀 대출까지 받으신 분들이 하나둘이 아닐 겁니다. 틀린 말은 한 건 아니죠. KTX역 앞인 건 맞습니다. 공기업 직원들이 들어온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상가가 안 된 겁니다. 분양할 때 보여준 조감도, 활기찬 상가거리, 인파로 넘치는 역 앞 광장, 그게 현실이 된 곳이 전국에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이 앞에는 조감도도 없습니다. 인파도 없습니다. 텅 빈 상가와 빛바랜 임대 문의만 남아 있습니다. 다시 경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정가 27억, 최저가 3억 4천만 원. 이 가격에도 아무도 안 사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가를 싸게 사더라도 임차인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입니다. 월세가 나와야 수익이 생기는 건데 이 상권에서 과연 임차인을 구할 수 있냐는 것, 입찰자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경매도 낙찰이 쉽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설령 누군가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상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경매로 넘긴 원래 소유자는 어떻게 될까요? 20억 원의 대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상가를 넘겨도 대출이 다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쌓인 이자, 관리비, 세금. 미래를 위해 투자했던 그 결정이 오히려 미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전국의 혁신도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0개입니다. 10개. 세종, 진주, 나주, 원주. 혁신도시들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상가 7개를 분양받았던 그 판단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년 전 그 시절 비슷한 조건이었다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같은 선택을 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이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은 뉴스 기사 속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 빈 상가 유리창에 법원 경매 공고 종이에 실제로 새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양 광고가 넘쳐납니다. 역세권, 혁신도시, 공기업, 인접, 높은 수익률. 그 말들이 얼마나 현실과 거리가 먼지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